이 빛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변희재 씨처럼 안경을 쓰면 큰일 난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정치적 편향성이 전혀 없습니다. 진중권 씨도 존경하고 유시민 씨도 존경하고 변희재 씨도 존경하고 두루두루 다 존경합니다. 변희재 씨가 유튜브나 방송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오른쪽 안경이 위로 올라오고 왼쪽 안경이 아래로 쳐졌죠. 전문가로서 이렇게 쓰시면 눈에 안 좋은데 라는 말씀을, 조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 초상권을 주장하시고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프리즘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리즘이 걸려서 우한 하사위가 될 수가 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건시니까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정확하게 눈 중심부로 가야 되겠죠. 망막에 초점이 맺혀서 뇌로 신경이 전달돼야 되겠죠. 이 경우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빛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중심부로 들어가지 않고 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뭡니까? 삼각형이죠. 삼각형이 뭡니까? 프리즘이죠. 빛이 이렇게 꺾이지 않습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이 기저 방향으로 꺾인다. 왜 빛이 기저 방향으로 꺾이느냐?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질을 통과할 때 빛이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이죠. 두께가 더 두껍기 때문에 여기서 더 천천히 가고, 여기는 짧기 때문에 빨리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꺾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이렇게 꺾여요. 꺾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황반이 있는데, 이 황반이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야구 글러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야구 글러브가 이 빛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겠죠. 각막은 위를 향하게 되겠죠. 망막은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눈이 이렇게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프리즘이죠. 제가 이렇게 되면 제 눈동자가 어떻게 되나요? 위로 약간 올라가죠. 제가 한쪽 눈을 가리고 이렇게 하면 지금 카메라가 위로 올라갑니다. 제 눈동자가 올라가니까 올라가죠. 여러분도 아마 제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게 지금 6프리즘이거든요. 6프리즘 렌즈입니다. 기저 방향이 아래로 갔으니까 이 기저 방향, 이 두꺼운 방향이 위로 가게 이렇게 되면 상쇄가 됩니다. 제가 대볼게요. 여러분, 제 눈이 이렇게 약간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대면 상쇄가 되죠. 자, 지금 보시는 거나 지금 보시는 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한이, 각막이 위로 올라가니까 우한 상사위인가? 우한 상사위를 상쇄시켜 주기 위해서 기저 방향이 위로, 이것을 베이스라고 하죠. 기저니까 베이스업을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상사위는 베이스업을 처방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깥으로 외편이 된 눈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외사위죠. 내편이 된 눈이 바깥으로 가는 게 내사위입니다. 오른쪽 눈이 이렇게 올라가죠.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간다. 하사위인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황반이 그걸 잡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눈이 이렇게 올라가죠. 하사위인 경우는 베이스업으로, 왜냐하면 베이스 다운이 되어서 하사위가 유발되었으니 베이스업으로 상쇄시켜주는 것입니다. 하사위는 베이스업 처방을 하는 것이다. 베이스인을 넣으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글러브 황반이 이 빛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안에서 바깥으로 돌아간다. 안에서 바깥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사위라고 했죠. 내사위가 유발됩니다. 내사위가 유발된 상태로 만약에 다닌다. 그러면 그게 고착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베이스 다운이 걸린 상태로 다니다 보면 그게 고착이 되고, 나중에는 베이스업 처방을 해야 되는 우한 하사위, 수직사위가 돼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미된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안경을 이렇게 쓰면 이런 프리즘을 끼우고 생활하는 게 되는 겁니다. 심하면 복시가 생겨요. 왼쪽을 가리면 복시가 안 생기고 그냥 올라만 가는데, 카메라 렌즈 부분이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쪽을 보고 이거는 올라가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로 보입니다. 카메라가 두 개라면 제가 여러분도 보실 수 있게 해드리면 좋겠는데 하나니까요. 그게 안 되겠죠. 어쨌든 지금 두 개로 보입니다. 피팅이 잘못돼서 생기는 프리즘 같은 경우에 이렇게 6프리즘처럼 심하진 않고
않거든요. 1프리즘이라든지 0.5프리즘이라든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시라면 자기가 바로 인지하는데 인지를 못해요. 미세한 복시가 생기는 거죠. 왠지 피곤한데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예민하신 분들은. 근데 예민하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죠. 어쨌든 눈은 미세한 복시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뇌로 인지를 못할 뿐이지 눈은 겪고 있어요. 두 개로 보이는 카메라 렌즈를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프리즘 바라고 하는데요. 이 U프리즘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에 있죠. 이거하고 같은 거죠. 옆으로 보면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붙여 놓은 거죠. U프리즘 정도를 되면 카메라 렌즈가 두 개예요. 복시가 정확히 되는데 5프리즘 되면 이게 가까워집니다. 4프리즘 정도 되면 더 가까워집니다. 3프리즘 정도 되면 더 가까워지죠. 2프리즘 정도 되면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2프리즘 정도는 눈이 노력을 해서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죠. 왜 만들까요? 눈은 복시로 두 개로 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눈이 피곤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하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근육을 써서 융합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눈이 6프리즘 정도는 도저히 하나로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까워지면 힘을 써서 이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간이라는 변수가 가미되면 노력이라는 게 가미되면 어떻게 되나요? 힘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균형을 맞춰야죠. 해서 정확하게 균형을 맞춰준 안경을 쓰면 이게 오히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한 하사위예요. 이 하사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프리즘의 기저 방향이 위를 가게 해줘야 됩니다. 빛이 기저 방향으로 꺾인다고 했죠. 빛이 직선인데 이렇게 탁 쐐기를 치면 꺾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꺾일 거 아닙니까? 빛이 와서 이렇게 꺾이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올리는 노력이 힘드니 꺾어서 글러브로 바로 빛을 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하사위일 경우는 베이스업을 처방을 해주는 것이죠. 수직 사시는 우한 상사시, 좌한 하사시 이렇게 구분을 분명히 시켜줘야 됩니다. 오른쪽은 정상이고 왼쪽만 문제 있을 수 있고 왼쪽은 정상이고 오른쪽만 문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직 사위 그리고 외사위, 내사위 같은 경우는 양쪽 눈의 문제인 것이죠. 사시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이혼을 해버린 거고 사위라는 것은 이혼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식들 때문에 하는데 불화가 많은 그런 상태라고 했죠. 양쪽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한쪽이 그냥 신정이나 본가 쪽으로 가버린 게 아니라요. 외사위, 내사위는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데 수직 사위는 우한 상사위, 좌한 상사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상사위라는 표현으로 동의를 하는데 우한 상사위가 좌한 하사위와 같은 개념이죠. 저는 좀 이것도 불편해. 그냥 우한을 기준으로 오른쪽 눈잡이가 많으니까 한 70% 되니까 상사위, 하사위 하면 되겠죠. 만약에 하사위다 하면 우한 하사위고 좌한 상사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상사위다 그러면 우한 상사위구나 좌한 하사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경계가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용어가 어쨌든 우한 하사위가 되는 것이죠. 흔히 표현하는 걸로 하면 좌한 상사위가 됐다. 변희재 씨 같은 경우에 하사위니 베이스업 처방을 해줘야 된다. 외사위인 경우는 눈이 벌어졌죠. 베이스인입니다. 하사위는 베이스업인 거죠.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변희재 씨처럼 안경을 쓰다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미되어 버리고 지속되면 결국 수직사위가 고착화되게 되어서 프리즘 렌즈를 써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양 상관없다. 계속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상관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보기 싫게 쓰면은 좀 그렇죠. 이거는 저의 아이디어인데 제 귀는 왼쪽이 약간 위에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안경인이시라면 이상하게 나는 항상 이쪽이 이렇게 올라간다. 아니면 이쪽이 항상 올라가더라 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귀 높이 때문에 그래요. 귀 높이가 대칭인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내가 이쪽이 자꾸 올라간다 그러면 왼쪽 귀가 높이 달렸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쪽이 자꾸 올라간다 그러면 오른쪽 귀가 높이 달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좀 되는 편이죠. 아마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귀가 높이 달려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될 확률이 높죠. 안경이 이렇게 되면 우한 하사위가 결국 될 확률이 높다. 오른쪽 귀가 높이 달리면 우한 하사위가 될 확률이 높은가? 저는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논문을 써야 되겠죠. 통계를 구해야 되고 귀 높이에 따라서 이 사람이 수직사위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 안경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안경을 안 썼으면 오히려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안경을 씀으로써는 이점이 맞는데 이렇듯 안경을 제대로 안 맞추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확한 시력 검사를 목숨처럼 여기는 고수 검안사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가 높낮이가 좀 다르신 분들은 특히나 더 안경의 피팅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항상 거울을 보시면서 한쪽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이걸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